안녕하세요. 톰코칭 대표 김성환입니다. 행복을 들어가는 마음챙기 리더십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 15강, 오늘로서 15강째가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은 초일류 조직의 일관리에서 무의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챙김 경영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뭐였죠? 무상경영이었죠. 그죠? 두 번째가 무실체성, 이 세 번째가 무의경영입니다. 그죠? 앞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마음챙김 경영의 무상경영, 무실체성 경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 강의를 12강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무의경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무의란 개념은 여기서는 그 행위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행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스스로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 위라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무의라는 의미를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져 나가는 것. 그렇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게 무의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부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잘 아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톰코칭 대표를 해 나가고 있고 마음챙기 리더십 연구소를 3년 전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계속 드렸죠, 그죠?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교육을 만들었던 그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뭐다? 그렇죠. 개인 차원에서 스트레스 감소와 마음의 평안을 얻는 마음챙이 명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마음챙이 명상을 활용해서 리더십과 조직 개발에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 본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 방법론들을 배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다? 그쵸, 그죠? 제가 이 교육을 온라인 했던 이유는 바로 뭐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고 싶어 해서, 그래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챙김 명상과 리더십, 조직에 대한 마음챙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같이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간단한 이력사항을 적으셔가지고 코치고뱅이 톡코칭닷컴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은 매주 하는 그 온라인 강의와 그 스타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자주 뵙도록 하고요. 다음 교육에서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 무의 경영이라는 부분들은 무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죠? 무의 도시, 그죠, 그죠? 아무 할 일 없이 먹고 자고 논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고 있고, 무의에 대한, 또는 이제 그 노장 철학에서 이 무의라는 개념이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도 마음챙김에서도 일부 이제 그 노장 사상에 나온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초일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위함이 있는 그 유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행위함이 않음이라는 무의라는 것과 유의라는 것이 밸런스를 맞춰서 나가는 거죠. 무의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런 행위가 없다, 그 의도적 행위가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의도적 행위를 하는 것이 유의이고 자연스럽고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유의라, 무의라고 했을 때 무의와 유의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 무의 경영을 했을 때 초일류 조직이 되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순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의 경영을 하면서 생선 5건의 리더십을 제가 기사를 올려놨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하이어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이어? 그쵸, 그죠? 익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하이어는 세계 최대의 어떤 가전, TV나 냉장고나 이런 가전에 대해서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 가전 부분이 워낙 유명합니다만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하이어 또한 되게 유명한 기업이고요. 혹시 여러분 GE 가전 들어보시죠, 그죠? GE도 제너럴 일렉트릭도 옛날에 가전이 있었고 산요 전기인가요? 산요전자, 산요도 마찬가지로 이 하이어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있어서 변해해 나가고 있고 이 하이어 회사의 회장이신 이제 장 루이먼이라는 분이 이 노장 사상에 심취하면서 이 무의라는 부분들을 실제 경영에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잘 짜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최고 경영자나 보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직원들이 필요한 것은 명령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 위대한 기업은 직원 자신이 시장과 고객을 책임 맡은 것처럼 행동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 각자가 바로 뭐다? 경영자이고 CEO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책임을 가졌을 때 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원리 부분들이고 이것이 이제 노자의 무의 철학과 닿았다라고 얘기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하는 것이 노자가 말했던 태상하지 유지라는 구절입니다. 그죠? 이 원뜻은 태상, 가장 높은 도는 뭐다? 태상이라는 것은 하지 유지. 뭘 안다? 그냥 있는 조차만 아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군자의 최고의 리더십은 뭐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다. 뭘 억지로 잘하고 막 광고하고 선전하고 빵빵 때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리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듯 모르듯 하는 게 최고의 리더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떤 지위를 받는다라는 것, 지시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냥 자기 주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것. 탑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유의의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무의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나 뭐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직원 각자가 책임을 가져 나가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수평제 조직인 것이죠. 그죠? 왜? 각자가 사장이니까 수평제 조직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면은 각자가 사장이란 말이에요. 각자가 리드이고 각자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수평 조직이라는 말은 그냥 형용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수평적이 하려면 이 하이어 했듯이 말은 뭐다? 직원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주고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무의 경영이고 최고 조직의 총일 조직의 경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이어를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무의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무의라는 것보다 인의를 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무의 의미를 경영에 가져왔을 때 인위적 힘을 가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조건에 따라 실행해 나가는 거죠. 우리 13강 무시재성 경영에 봤을 때 고사 같은 경우도 뭐예요?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죠. 무시재성에는 무의의 길을 들어가 있는 거죠. 무의라는 것은 리더십에서 봤을 때는 리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스스로 할 일을 알아서 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밑에 구절은 레리 페이지, 알파벳, 구글이죠. 그죠? 구글사의 알파벳 회장이 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리더로서 내가 할 일은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크다란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각자 가치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실제로 행하는 건 누구야? 직원이라는 거죠.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건 지시의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다. 지시하지 않아도 구성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행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리더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고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현실은 정반대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시켜도 잘 안 하는데 안 시키면 아예 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무의라는 부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하려면 직원들이 뭐예요? 그만한 책임과 역할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역할조차도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직원들이 조금 더 헌신할 수 있게끔 그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자발성을 이끌어 나가는 동기부의 리더십이 핵심이다.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구글이 돈을 이렇게 막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대기업이라든 일부 기업들은 뭐예요? 요즘 회사 가보면 그 카페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뭐다? 놀이터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놀이터 같은 분위기에 있어서 뭐야? 직원들이 만족도도 높아지고 생산도 높아진다는 거죠. 만족도 높아지고 생산도 높아지고 그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터가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의 생산도 늘어난다라는 바로 그 원리가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자유가 위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무의가 왜 중요한가?
그래서 무의라는 것들은 이 유의와 같이 변해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밸런스라고 말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리드의 행함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리드의 행함이라는 부분들도 최적화시켜 나가면서 유의와 무의의 밸런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잉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리더들은 답답하고 뭔가 직원들이 움직였으면 원하고 더 많은 것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직원들이 봤을 때 뭐예요? 과잉인 거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 것인가?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한 번에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심전심으로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렇죠. 조직을 만들고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게 바로 뭐다? 무의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너 이거 해. 이거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돼? 이거는 하수의 리더십이고 고수의 리더십은 뭐다? 팀장님 아니면 사업부장님 아니면 사장님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럼 리더가 뭐예요?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하라는 것만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직원들이 안 움직거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왜 직원들이 뭐 아이디어를 안 했을까?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는데 언제 한번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봤다는 것이죠. 직원들의 생각을 한 번쯤 받아들여 보고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아까 레리 페이지가 기회를 주는 것이 리더의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과도는 리더들은 끊임없이 욕망이 막 넘치는 거죠. 그래서 과하게 되면은 과도한 투자가 일어나는 거고, 과도한 설비가 일어나는 거고, 과도한 어떤 그 시스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성원들이 의견을 들어 나가고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이 중요한 부분이다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야? 그리고 자발성과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스스로의 의욕을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무의 경력이다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대에서 하이어라는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죠? 여기 그 매출이 나왔습니다만은 글로벌 이야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LG 비즈니스 인사이트, LG 경제연구소에 나온 잡지입니다. 그죠? 2014년 기준입니다만은, 250억 달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5.6%,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죠? 이런 그 매출을 만들어 나가고, 전 세계 탑 클레어의 그 가전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장르이먼이죠, 그죠? 장르이먼이 이런 말이에요. 천하 만물 생어 유생어 무라. 못한 한자입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네. 이 말은 그 모든 것들은 그 유에서 나오는데 이 유는 뭐다? 무에서 나온다.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뭐야? 물인 거죠. 물라는 것은 그 제로 베이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FT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공이라는 개념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인데 비어 있다 되는 거죠. 그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아기는 어디서 나와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거죠. 엄마의 그 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져서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유라는 것들은 바로 무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비어 있으면서 유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이 스스로의 그 무의 중요성이라는 것들을 경영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의 자발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무의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규모를 작게 나가는 거죠. 벤처 조직의 DNA 같은 그 하이어도 마찬가지로 최소 조직 단위 체계를 만들어서 뭐 소사장대 우리나라 경영이라면 인사권과 예사권까지 다 주는 거죠.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팀장들이 사업장들이 보면 내한테 권한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 말은 뭐다? 인사권과 예사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면서 자기가 책임 경영을 해나가는 거죠. 오늘날 경영을 가지고 독립체산제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경영 책임성을 주는 것이죠. 사업만 중에 팀 단위로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거래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분화되어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가능성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전체가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우리 몸에 수많은 수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그 명령하지 않도록 자율신경체에서 움직이 나가는 거죠. 이 신경 속도의 신경회로의 속도가 그만큼 밀접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또 생명 유지하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심장은 멈춰간다, 심장이 멈춥니까? 그죠? 심장이 멈추는 조건이 되었을 때 심장은 멈추는 거죠. 심장이 죽은 사람한테 심장을 뛰어라는데 뛰는가요? 심장이 안 뛰는 거죠. 그렇죠. 그죠? 심장이 뛰시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조건을 만들지 않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살아날지도 모르죠. 그만큼 그 고객과의 거리를 최소화시켜 나가고 작은 조직보다 고도사와 비슷한 거죠. 아까 무시체성 조직 사례 봤던 고도사처럼 작은 조직이 더 민첩하게 움직이고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고객과의 소통과 대화가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린 조직이 되고 열린 조직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됐습니다. 무사에서 우리가 다친 사고를 방지해 나가서 변화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열린 사고하고 열린 조직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바로 바로 뭐다? 이만큼 이제 그 무상일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 스스로에 대한 자율에 대한 것들이 되어야만이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되는 거죠. 말로는 오픈 이노베이션 백날 이야기하지만 우리 조직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조직과 그런 자율 체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라는 건 앞에 했던 무상과 무실체성과 무의가 하나로 계속 다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실천하고 있다는 이 하열이 앞으로 참 대단한 회사가 될 것이다. 네, 될수 있고요.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무섭고 바로 초인류 조직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중국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무실체성 무의에 있어서 또 하나 이어서 무의의 명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마음 챙기면서 한 꼭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번엔 행동 관찰이 되겠습니다. 행동 관찰.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관찰해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의자 앉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시고죠. 바닥에 앉으신 분들은 정자 명상의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저는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 기준으로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 자리에 앉습니다. 의자의 등받이에서 등을 띄워주시고 허리를 바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가슴은 살짝 앞으로 내밀어줍니다. 이때 양발은 바닥에 딛고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서 손바닥은 천장을 향합니다. 이때 두 눈은 감거나 뜨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앉은 모습이 가장 위험 있는 자세로 앉습니다. 먼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란 숨이 코로 들어가서 목구멍을 거쳐 가슴, 배까지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숨이 코로 들어가서 배가 올라가고 숨을 내쉬면서 배가 내려가고 숨이 들어오는 들숨, 숨이 나아가는 날숨, 들숨에 배가 올라가고 날숨에 배가 내려가고 자, 그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자, 다음은 행동 관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관찰은 최근에 내가 했던 행동 중에서 떠오르는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행동이 내가 잘하는 행동일 수 있고, 내가 잘못한 행동일 수 있고, 고민되는 행동일 수 있고, 슬픈 행동일 수 있고, 즐거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행동이든지 떠오르는 하나를 인정해 봅니다. 그 한 행동이 떠올렸으면 그 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생각을 떠올릴 때는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때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행동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넘어갑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느낌, 슬퍼하는 느낌, 고통과 분노, 화, 또는 어리석음, 또는 좋은, 또는 즐거움, 이런 감각과 느낌,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사라지는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자, 이런 행동관찰 영상을 통해서 그 행동들이 나에게 일으켜 나가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이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는 알아차려 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화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알아차리고 평정과 평온과 행복의 마음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갑니다. 이제 사회 돌아가셨어도 지속적인 내 행동 관찰 영상을 통해서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화와 좌절과 어리석음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들을 보고 받아들이는 행동 관찰, 마음적인 영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 박수리 함께 눈을 뜨고 영상에서 나옵니다.
눈을 뜨시고, 그죠? 자, 천천히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왼쪽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오른쪽 시선을 정면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이방 전체를 바라봅니다. 자, 행동관찰 명상 짧게 한번 해보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부분들은 어떤 하나의 행동들이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후배들을 나무라는 부분들인데, 나무라했을 때 내 마음속에 드는데 혹시 내한테 지나치게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인지, 내 말 속에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긋난 것은 아닌 것인지, 어긋나지 않을까 염려한 내 마음을 드는 거죠. 나는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는데 그 반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나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는 내가 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뭐가 있는지를 보고 조금 더 앞으로 더 성숙한 행동을 해나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나의 리더십이 조금 더 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행동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성찰해 나가는 마음적인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포커스를 두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는 그런 마음챙이 되겠고요. 여기서 순간순간에서 내 일어나왔던 좋음, 싫음, 기쁨,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을 알아채어 나가는 부분들이죠. 조금 더 들어간다면 어떤 그 가식을 그려내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까지 들어가서 내 마음에 또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인지, 또 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없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부분들이 이 행동관점 명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상 생활 속에서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수행해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의 경영을 실천해 나갔을 때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속에서 말씀드린 무의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칙이 있는 것이고, 구성의 자율성을 더해서 자율개념 시스템 부분들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뭐 마찬가지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일하는, 그렇죠. 이 5가지의 바른 길을 또 실천하는 그런 행위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마음챙김 경영에 있어서의 네 번째가 되겠죠. 그죠? 무의 경영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무의와 유의의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자율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살펴봤습니다. 그죠? 오늘 강의도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은 우리 마음챙김 명상과 되듯이 코칭 회원인 마명코 회원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당장 구치고등의 톡코칭닷컴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챙기 명상 네 번째 무의 경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다음 시간에서는 자의경영에 대해서 자의경영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